그래서 이제 265페이지 가격 탄력도와 판매 수익 가능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은 266페이지 제일 위에 그 한 줄짜리가 있죠, 그죠? 이거 꼭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가격 변화율 플러스 수요량 변화율은 판매액 변화율이다. 요 관계식이에요. 판매액 변화율이다. 요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격 변화율 더하기 수요량 변화율 대주면은 판매액이 돼. 판매액 변화율. 요건 여러분 여기서 오는 거예요. 가격 곱하기 판매량은 매출이죠, 그죠? 판매액이지, 그치? 그죠? 1,000원짜리 10개 팔면은 10,000원이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거를 이제 요게 이제 가격이 가격 수요량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저거를 이제 미분하면은 저렇게 바뀝니다. 변화율을 바꾸면 저렇게 요게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어요, 이렇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가격 변화율 더하기 수량 변화율 하면은 판매액 변화율이 나와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앞 시간에 했던 예를 보겠습니다. 가격이 근데 10% 올랐어요. 10% 올랐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내리다 했나? 가격 내렸다가 10% 내렸어요. 그럼 요만큼 3% 생각하다, 그죠? 그럼 더하기 빼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가격이 10% 내렸는데 수요량이 한 3%밖에 안 증가해서 그러면은 매출은 떨어진다. 얼마만큼? 7% 정도 이렇게. 더하기 빼기 관계다, 그죠? 어렵지 않죠? 아까 이거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이거 빵이죠, 그죠? 가격이 이거지. 가격이 10% 내렸는데 소유량이 10% 증가하면 더하기 빼기 하면 딱 판매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해 주시고 어때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각각에서 우리가 탄력도 계산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탄력도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 탄력도 얼마죠? 그 계산할 수 있어요? 탄력도 얼마입니까? 첫 번째 케이스 탄력도 0.3이죠, 그죠? 왜 0.3입니까? 10분의 3이니까. 왜? 가격 변화율 분의 수량 변화. 아까 우리 앞 시간에 공식 자체가 가격 변화율 분의 수량 변화율, 절대값 앞뒤로. 그래서 10분의 3이니까 0.3이고 이거는 10분의 10이니까 1. 그죠? 여기 탄력도예요. 탄력도,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정부란다. 기업이 인위적으로 가격 정책을 펴니다. 여러분 기업은 경영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올리는 가격 인상 정책을 펼 수도 있고 가격 인하 정책을 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올릴 수가 내릴 수. 만약에 가격이 내렸다 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가격을 내려서 가격 인하 정책을 편 거야. 의도적으로 가격 인하 정책을 폈을 때는 여러분 당연히 매출 판매량 이걸 소비자가 예뻐서 가격 깎아주는 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매출액이 이전보다 커지기를 원했다는 얘기지.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줄어들다, 그죠? 이럴 때는 증가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가격 인하 정책은 소비자들이 탄력도가 어떨 때 효과적이라고? 탄력적일 때. 그걸 좀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예, 가격 인하 정책은 어떤 경우 해야 되느냐?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탄력적일 때. 탄력적이란 말은 그거죠.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 보인다 이 말이죠. 가격 쭉 깎아주니까 10% 깎아줬더니 매장에 손님이 바글바글하더라 이 말이다, 그죠?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더라. 이때는 오히려 안 되지, 그죠? 자, 거꾸로 올릴 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올려보겠습니다. 올린다, 그지? 올려. 그럼 이게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 바뀌겠지, 그지? 탄력도는 똑같겠죠? 이것도 이렇게 바뀌겠지, 그죠? 이렇게. 가격 인상 정책을 의도적으로 폈어요. 어떨 때 효과적이라고? 이거지, 그지? 어떨 때? 탄력적일 때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탄력적이란 말은 소비자들이 가격에 되게 예민한 반응을 보여. 그것도 예민한 소비자들한테 가격 올리니까 망하겠지. 근데 이거 뭐야?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둔감하다, 그죠? 둔감하다, 별 관심 없다, 그지? 그랬더니 그리고 가격 올려도 별로 안 줄어든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겠지. 어렵지 않죠?
여기 핵심이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요거 관계식 꼭 이거 뭐 별표를 한 10개 좀 해도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 가격 변화율 더하기 수량 변화율은 판매액 변화율 꼭 기억하시고,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가격 차별 정책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은 혹시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격 차별을 어디서 받는 거니까 독점할 때 가격 차별을 받다, 그죠? 기업들이 그 가끔씩 가격 차별 정책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제품인데 소비자에게 어떤 사람한테는 비싸게 팔고 어떤 싸게 팔아요. 그게 가격 차별 정책인데, 거기 그러면은 누구한테 비싸게 팔고 누구한테 싸게 팔까요? 여기 오네. 누구한테 가격을 깎아주고 누구한테 가격을 비싸게 판다고? 탄력보다 둔한 비탄력적인 소비자한테는 가격을 비싸게 팔까 싸게 팔까? 비싸게. 얘네들한테는 싸게. 오케이. 상대적으로 소비자 집단이 굉장히 탄력적인 집단한테는 깎아줘서 매출 늘리고, 둔한 집단한테도 한다고 비싸게 팔아서 매출 늘립니다. 끝. 그렇지 않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만약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한테는, 그죠? 낮은 집단한테는 이게 가격 탄력이 낮단 말이 비탄력적이다 이 말이겠죠? 어떤 정책? 고가 정책을. 수요의 가격 탄력도 높은 집단한테는 상대적으로 저가 정책을 펴서 전체 기업의 매출 증가를 노린다, 그죠? 밑에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럼 밑에 5번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건 우리 결과는 기억할 때, 그죠? 이거를, 요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얼마입니까? 이렇게 거래된다면 매출액 얼마야? 매출 얼마야? 10,000원이야? 20,000원이야? 30,000원이야? 알 수 없어요. 10,000원이지. 왜 10,000원입니까? 1,000원짜리 10개 팔는 거죠? 이거 이제 면적은 요 면적이다, 그지? 요 면적이야, 그죠? 요 면적이야. 요 면적이 매출액이지, 그죠? 10,000원이야. 수치로는 10,000원이야. 여러분, 이거 매출액 구할 수 있죠, 이거. 이거 뭐, 말씀 안 알겠지, 그지? 오케이. 이걸 왜 강조하는 거니까 요즘 그림에서 이걸 물어보인다. 예를 들면, 자, 우리, 나중에 우리가 또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거의 다 대부분 다 우리가 몇 번 하신 분들이니까 봐봐요. 이렇게 해서 정부가 요게 지금 1,000이야. 근데 가격 상한 정책을 펴가지고 800원으로 이렇게 했어. 800원에. 이렇게 800원 한 거야. 800원에. 어? 800원 가격 상한 정책 했어. 근데 거래량이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8개. 요거는 10개야. 이게 왜 전기가 통하지? 왜 전기가 통하지? 이게 되게 쥐고 와서 지금 내가. 이름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쥐고 온 거야. 그래, 그럼 손을 대야 되는데 겁나서 손을 못 대. 이거 매출액 얼마예요? 땡? 이 매출액이 1,000 얼마라고? 1,400원? 6,400원? 왜 6,400원이야? 여기 가격 상한이야. 가격 상한이야. 상한 가격제야. 최고 가격제야.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얼마야? 가격이 얼마야? 가격 800원. 거래량은 이렇게. 매출액 얼마? 이걸 물어보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감을 잡고 익히라고. 응? 응?
자, 그럼 여러분, 오케이. 그러다가 근데 만약에 이때 우리가 수요가 증가했어, 이렇게 증가했어. 그럼 매출이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알 수 없어. 증가했다, 그지? 어떻게? 이 전체가 뭐야? 전체가 매출액이죠. 자, 그래서 우리 반대 수요가 감소하면 이렇게 감소하면 어떻게 돼? 원래는 이만큼이었다가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지, 그지? 수요가 증가하면 매출액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수요가 감소하면 매출액은 감소.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매출액 증가, 감소하면 감소해. 이건 예외가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공급이 증가했어요. 자, 내가 이게 마찬가지로 이거 번호를 붙일게. 잘 봐봐. 요 면적이 1번이야. 요 면적이 2번이야. 요 면적이 3번이야. 오케이. 공급 변화 전의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전후로 따지니까 비포 애프터야. 비포 얼마입니까? 매출액 1, 2. 애프터야. 그죠? 그러면 매출액이 증가해서 감소해서 잘 모르겠어. 잘 몰라요. 잘 모르죠? 2는 공통이지만 결국은 요 1번 면적이랑 3번 면적이 어느 놈이 큰지 우리가 일단 알 수 없잖아. 그 수치가 주어져야 돼. 이거는 우리 캐션 마크야.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정리합니다. 공급이 수요가 증가하면 매출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했을 때는 매출액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일단 잘 몰라요. 이건 뭐에 따르느냐? 탄력도야, 탄력도. 탄력도에 따른다. 자, 정리해 봅니다. 공급이 증가하면은 매출액이 어떻게 될까는 뭐에 따른 거니까 탄력도에다, 탄력도. 여러분,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돼, 가격이. 하락하지, 그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죠. 가격이 하락했을 때 탄력도가 1보다 커요. 가격이 하락하는데 탄력도가 1보다 커. 1보다 크다 말은 어떻게 한다? 소비자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매출이 될까? 매출액은 증가한다. 탄력도 1보다 적어. 가격이 하락했는데 소비자들이 별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매출액은 어떻게 한다고? 꼭 기억하셔야 돼. 꼭 기해야 돼. 요거랑 달라, 그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그죠? 자, 260페이지 동그라미 5번 해봐요. 수요 공급 변화 판매 수익과의 관계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줄을 체크하세요. 수요 자체가 증가할 때는 판매 수익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오케이. 수요 자체가 감소할 때는 판매 수입은 감소. 이건 예외가 없어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반면 공급이 증가, 물론 예외가 없잖아. 있긴 있네. 일반 맞습니다. 반면 공급이 증가할 때, 자, 공급 증가할 때입니다.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지 여부는 탄력도에 따라 결정된다. 의존한다, 그지? 자, 그 첫 번째, 공급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할 때 탄력도가 1보다 탄력적이다 말하면 탄력도가 1보다 클 때는 판매 수입은 증가하고 비탄력적이든 오히려 감소한다. 지금 문장을 풀어놨다, 그죠? 요걸 내가 풀어놨어.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여러분 어디 있는 거 아니까 앞에 넘겨보세요. 265페이지 그림 보면은 밑에 그림 봐봐. 지금 여러분 그림 좌측 우측 그림 두 개 그려놨죠, 그죠? 오케이. 그 좌측 그림과 우측 그림이 차이점이 있지, 그지? 여러분 거기에 300, 2800, 800, 200이 뭐야? 여기 1, 3이죠. 1번, 3번 수치를 쳐놨다, 그죠? 좌측 그림 뭡니까? 좌측 그림은 1번이 300이고 3번 면적이 2800이지, 그지? 이런 경우는 어떻다고? 이런 경우는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다 이 말이야.
오른쪽에 800과 200 이때 오히려 가격이 판매 수입이 감소했겠죠. 차이점 뭡니까 여러분? 지금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다르지, 그지? 기울기가 다르지. 어느 놈이 지금 수익선에 가까워요? 오른쪽이지. 수익선에 가깝단 말은 뭡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게 이 오른쪽 놈이 탄력적이란 말이야? 비탄력적인 이야기야? 좌측 그림과 우측 그림 중에서 어느 수요선이 비탄력적이야? 좌측이야, 우측이야? 이런 비탄력적 가장 비탄력적인 수요선이 어떤 형태라 그랬어요? 수직선이지, 그지? 항상 여러분 수익선하고 가까운 놈이 비탄력적이야. 어느 놈이야? 오른쪽이다, 그지?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비탄력적이 좋다고 오히려 판매 수입은 감소합니다. 결론이 같아요. 자, 넘깁니다. 됐고요. 오른쪽에 가격 탈도 결정 요인 봅시다. 어떤 경우는 탄력적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왜 이게 구분 차이가 날까? 가장 주된 원인 여러분 대체제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대체제 안다, 그죠? 그리고 대체제 말 알잖아. 버스하고 지하철 관계가 대체제죠. 여차하면 바꿔 탈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그지? 예. 그 대체수가 많으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체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버스의 대체제로서 지하철도 있고 뭐 택시도 있다 그러면은 버스 요금 비싸지면은 버스 안 타면 되잖아. 근데 대체제가 없어. 이 세상에 죽거나 사나 그냥 버스밖에 탈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싸도 타야지.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 된다. 두 번째, 소비 사자는 비율이에요. 비율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거기 보시면은 소비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지금 내가 소비하고자 하는 이 항목 자체가 나의 소비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예를 들면 자동차. 자동차인데 비싸지, 그지? 소비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그런 것들은 우리 가격 변화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런데 뭐 볼펜 같은 것들은 뭐 비싸봤자 뭐 얼마나 비쌀까, 그지? 그래서 별 관심 없죠. 그런 게 비탄력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소비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사치제 탄력적이고 필수 비탄력적입니다. 뭐 그렇게 기억해 보세요. 밑에 다양한 탄력도 꼭 기억해야 돼. 수요의 소득 탄력도.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떠들었던 게 이거예요. 요거를 그냥 탄력도 했는데 이게 이제 원 내용이 이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도. 가격이 움직일 때 얘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 이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게 수요의 가격 탄력도라고 우리가 네이밍을 그렇게 하면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근데 지금 이 박스 안에 뭡니까? 수요의 뭐라고? 소득 탄력도예요. 그럼 이거 뭘까요? 소득이 변할 때 얘가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도는 이게 이제 분모의 뭐냐? 공식 보세요. 소득 변화율 분의 뭐? 수요의 변화율. 그치? 소득 변화율 분의 수량 변화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까 이거는 뭐와 관계된 개념이냐? 이거는 그 재화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와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득이 오를 때 얘가 오르는 경우 있고 내리는 경우 있다, 그죠? 오르는 경우 뭐라고? 정상재. 내리는 경우는 열등재.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탈때는 그게 1이냐 2냐 3냐 4냐가 중요하지 않고 뭐 앞에 부호가 중요해요. 그 값을 계산했을 때 플러스 값이 나오면 정상재고 마이너스 값이면 열등재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은 0을 기준해서 0보다 작으면 열등재, 0보다 크면 정상재 났죠. 뭐 밑에 필수의 사치제는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 탄력도 크게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 열등재, 정상재만 기억하세요. 밑에 교차 탄력도입니다. 자, 교차 탄력도는 이거죠. 교차 탄력도는 가격 변화는 X제인데, X인데 소비량은 YJ 요 반응을 보는 거야. 이거죠. 버스의 요금이 변화할 때 지하철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진다, 그죠?
아까 공부했죠,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와 관련했냐? 그 자가 서로 간에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를 말하더라. 그래서 만약에 버스 요금이 오르면 지하철 타겠죠. 플러스 관계입니다. 뭐 근데 맥주 가격, 치킨 가격이 오르면은 맥주를 덜 마신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보완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그 교차 달력도도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플러스면은 대체 관계고 마이너스면은 보완 관계다. 그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넘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케이.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 요걸 하기 전에 여러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해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요. 처음 오케이,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우리가 탄력도는 뭐라 말했어요? 이거 가격 10%가 아니고 뭐 아까 0.3이면 요 0.3이라는 게 가격 10%가 아니고 뭡니까? 가격이 1%야. 항상 탄력도가 나오면 그 탄력도는 가격이 1% 변했을 때 얼마 반응이냐. 소득 탄력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이 1% 변했을 때 항상 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만 해설 간단히 해보시고 풀어보시는데 문제 한번 보세요. 피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래. 자,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0.5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가격이 1% 움직일 때 얘는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죠. 두 번째, 소득 탄력도 0.3이에요. 소득 탄력도 0.1이래요. 이 앞에 소득 탄력도 0.1이란 말 앞에 플러스란 말이죠. 그죠?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거는 소득이 1% 오르면은 얘는 이만큼 커진다는 얘기지, 그지? 교사들도 보세요. 0.2잖아, 그죠? 0.2야. 이 플러스도, 이 플러스 말은 뭡니까? 이게 대체적인 이야기야. 왜 앞에 플러스니까? 대체 관계인데, 이것도 뭡니까? 이건 뭐가 플러스 관계야? 햄버거 가격이 오르면은, 햄버거 가격이 1% 오르면은, 피자가 이만큼 더 팔린대. 그런 얘기잖아, 그죠? 요 수치는 항상 여러분, 요게 1% 움직입니다. 요걸 기준인 가격 판단이야.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두 번째로 보시면은 소득이 몇 프로라다고? 10%죠. 1% 오르면은 0.1%까지니까 소득이 10%야. 1이 여러분 10이 되려면 얼마 곱해줘야 돼? 10을 곱해줘야 10이지, 그지? 그럼 여기도 여기도 곱하기 10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소득이 10% 오르면은 소비량은 얼마가 온다고? 1% 오른다. 이런 말이다, 그죠? 그렇게 판단해 보세요, 직접. 예. 나머지 분들 다 풀어보세요. 풀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자, 볼까요? 제가 아까 마치 0.5, 0.1, 0.2 이게 앞에 그 소득 탈도 플러스고 플러스기 때문에 이건 정상제고 교차 탈도가 플러스란 말 이게 이제 대체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소득이 10% 증가합니다. 소득이 10% 증가하면은 아까 10% 증가하면은 얘가 1% 커지고 있다, 그죠? 10% 증가하기 때문에 얘의 그 증가폭이 1%란 이야기야. 자, 두 번째, 피자 수요가
10% 오릅니다. 그러니까 피자 수요가 가격이 1%일 때 0.5% 돼. 그러면 10%니까 곱하기 10이죠. 그죠? 10 맞죠? 10%. 그럼 이게 곱하기 10 하면 얼마야 돼? 이거는 5% 하락한다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 조건 뭡니까? 더하기 빼기 하면은 이전보다는 4% 하락한다 이야기야. 그런데 뭐라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그런데 이전과 똑같이 만들어 주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햄버거 가격을 몇 프로 올리면은 이전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얘가 플러스 4% 올라줘야 되겠죠? 올라주면은 더하기 빼기 제로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교사 달력도가 0.2이기 때문에 여러분 0.2가 어떻게 되냐고? 4가 된다는 얘기지. 얼마를 곱해주면 4가 될까? 곱하기 20 하면 4가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도 뭐라고? 곱하기 20 하면 돼. 가격을 몇 프로 올라고? 햄버거 가격을 20% 올리면은 얘가 이렇게 되어서 더하기 빼기 하면은 이전과 똑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20% 올려야 돼요. 이런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 기출 문제는 이거보다 좀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요 정도는 이제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공급 가격 탄력도는 여러분, 이제 공급 탄력도는 여러분이 이건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근데 개념만 잡아야 돼요.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가격이 움직일 때 공급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는가 똑같아요.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은 몇 프로 변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밑에 크기도 똑같아요. 0부터 무한대까지 표현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개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자, 쭉 다 넘어가고요.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농산물 가격 파동으로 넘어갑니다. 272페이지. 농산물 가격은 여러분, 농산물은 가격이 들쑥날쑥해요. 어떤 데는 막 폭락하고 폭등하기도 합니다.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여러분, 이거는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비탄력. 수요도 비탄력적이고 공급도 비탄력적이야. 농산물은 이렇게 우리가 가격이 싸진다 해서 우리가 많이 소비하지 않죠. 생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공산품들은 기계 가동률로 공장 가동률로 표현을 얼마든지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은 농산물은 그렇지 않죠. 이거는 우리가 농사를 몇 분밖에 안 짓기 때문에 그래서 농산물도 가격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파동한다 이거지. 자 보세요. 이런 거기에 양거리 2번에 수요 공급성과 농산물 가격 파동이 보이죠. 일단 결론부터 체크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도 끝에 보세요. 이러한 급락과 급등은 자 결론입니다. 수요와 공급 우선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까지 체크를 하시고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림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수요곡선이 있습니다. 2번 수요곡선이 있어요. 어느 게 상대적으로 어느 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까? 1번 수요곡선이야 2번 수요곡선이야? 어느 게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이야? 2번이지 그지? 왜요? 수요선에 가까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 공선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각이다 그지? 원래 각이다 그지? 근데 이런 우리가 풍년이 들었단 말은 뭡니까? 공급이 확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른쪽 이동했어요. 이렇게. 자 가격 변화를 보겠습니다. 가격 변화를 보겠습니다. 원래 여기 E인데 A하고 B를 비교해 볼까요? 1번 수요 같은 거는 가격이 물론 하락했지 그지? 근데 이렇게 하락했어요. 근데 2번 같은 B 같은 거 어때요? B 같은 경우는 푹 들었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곡선은 1번에 가까울까? 2번에 가까울까? 2번에 가까워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 그래서 가격이 뚝 들어요. 뚝. 이런 이야기들입니까 지금? 이렇게 두 개 다 비탄력적이 나타나는 현상이다까지 이렇게 가시고요. 오른쪽 OX 가볼까요? 1번 몇 프로 변할 때? 1%야. 3번
가격 변동률과 수량 변동률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다고? 1이죠, 그죠? 1, 2예요, 그죠? 4번. 가번지가 뭡니까? 그냥 구매량만 이야기한다, 그죠? 가격과 관계없이 0인 경우고. 을은 뭡니까? 항상 10만 원치만 넣었죠? 1인 경우에요. 7번. 탄력적이란 말은 뭡니까? 굉장히 예민하지. 그때 가격 올리면 망하겠죠. 매출은 쭉 들어간다. 8번. 어떨수록? 클수록. 9번은 대체재가 어떨수록? 많을수록. 10번. 대체재의 교차 탄력은 어떤다고? 0보다 버스 요금이 오르면 분자에 있는 지하철 된다고? 증가한다. 그러니까 항상 양의 값이다. 그죠? 증가한다. 오케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응용으로 들어갈게요. 응용. 의자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 요거 여러분 지금 여기 별표 있던 거 가격 변화율 더하기 수량 변화율은 매출액 변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꼭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돼. 여기 이제 머릿속에 딱 탑재되어 있으면은 아주 복잡한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도 응용입니다. 응용은 가격 통제. 여러분 원래 우리 이 경제학에서는 정부는 산업자본주의 이래로 경제학에서는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요, 지금. 주로 여러분 정부가 개입하는 루트는 주로 가격 통제입니다. 수량 통제도 있지만은 주로 가격 통제예요. 자, 첫 번째, 그 가격 통제 첫 번째가 최고 가격제입니다. 자, 봅시다. 시장에 그냥 맡겨두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시장에 그냥 맡겨두면은 1,000원에 10개가 팔릴 수 있어요. 이게 균형입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시장 균형이야. 근데 정부가 판단할 때 있잖아. 정부 판단할 때 저게 너무 비싸다고 판단한 거야. 너무 비싸. 이게 서민들이 먹는 라면 값인데 야, 라면 1,000원이 뭐야? 너무 비싸. 그치? 너무 비싸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물론 뭐 어패도 꼭 서민이 아니라 좀 있는 사람도 먹을 수 있지, 그지? 집은 뭐 어리어리한데 주방은 어리어리한데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잖아, 그죠? 뭐 그건 가능한 이야기야. 자, 근데 여러분 이게 1,000원짜리인데 정부가 판단할 때는 너무 비싸. 한 800원 정도까지 생각. 근데 800원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을 꺼주네 이렇게. 800원을 해주면서 야, 더 위로는 받지 마. 더 위로는 받지 마. 800원도 괜찮고 800원 아래쪽은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가격 상한제입니다. 상한선을 설정해서 금액을 딱 찍어주면서 800원을 그래 하라는 게 아니고 800원 선을 지켜라 이거지. 700원도 좋고 600원도 좋아. 보통 이렇게 하면은 보통 800원을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 분석을 할 때도 800원에 그래 된다는 전제에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만약 이때 8개 소비자들 여러분 요 기억해보세요. 1,000원일 때는 여러분 양적 일치하지, 그죠? 요 11원 수치는 뭡니까? 이거는 소비자가 원하는 수량이기도 하거니와 기업이 원하는 공급량, 희망 공급량이기도 해요. 일치하는데 그렇다면 달라지지, 그지? 요건 뭐야? 이거는 800원일 때 공급자들은 8개를 공급하려고 하고 800원일 때 소비자들은 뭐야? 8개 아니고 12개를 소비하려고 하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이때 그러면 거래량이 몇 개입니까? 8개야, 12개, 10개야, 12개야. 거래량이 8개지, 그지? 왜 8개입니까? 소비자들은 몇 개 원해요? 12개 원하지? 근데
이거는 소비자의 희망사항이고, 물건을 공급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공급자들이지, 그지? 공급자들이 몇 개 생각한다고? 우리는 8개만 생각한다. 그럼 8개밖에 안 만들겠지. 실제 거래량은 몇 개라고? 8개. 매출 얼마입니까? 88이 64. 이거 시험이 낸다, 그죠? 시험이 내. 이거 시험이 낸다. 네? 자, 그래서 이러면은 봅시다. 그러면은 자, 거래량이 몇 개가 된다고? 8개로 위축될 거라는 거지. 딱딱 끼어 쌀린다, 그죠? 자, 봅시다, 여러분. 아까 우리 ing력 이야기하면서 봐봐. 다시 ing력 이야기하면서 이게 공급과 수요다, 그죠? 여기 소비자 ing력, 생산 ing력, 그죠? ing력의 크기는 언제 가장 커집니까? 요거 있을 때 가장 커져요. 균형이 있을 때 가장 커져요. 그럼 이게 뭔 이야기냐? 여기만 10입니다. 이 생산자 ing력과 소비자의 ing력의 합인 사회적 ing력 또는 총 ing력은 언제 가장 그 면적이 큰가? 요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야기 여러분. 거래량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ing력이라는 것은 뭐의 산물이냐? 거래의 산물이에요. 이런 거래가 있다면 이만 ing력가 생겨요. 10개 거래가 되니까 거래가 이렇게 있으니까 ing력가 자꾸 쌓인다, 그지? 이렇게 그지? 만약에 여러분 거래를 줄여보겠습니다. 거래가 7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8번째 거래, 9번째 거래, 10번째 거래 없다는 얘기지. 거래가 그만큼 위축되면은 ing력도 그만큼 줄어다, 그죠? 왜? 8번째, 9번째, 10번째 거래가 없어. 각각에서 할 수 있는 ing력이 없다는 얘기지. 그죠? 이래, 그지? ing력가 줄어들죠? 또 한번 줄여볼까? 거래가 5개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6번째 거래, 7번째 거래 없다는 얘기잖아. ing력 없어요. 이해되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원래 정상대로 거래되면 ing력 크기는 이만큼이다, 그죠? 자, 우리 그걸 쓸까? 영문자 속박이 표시 보시면 여기 ABC도 붙여놨다, 그지? 요놈이 A고, 요놈이 B고, 요놈이 C고, D, E, F요. F야. 원래는 여러분, 원래는 저 B4 F대야. 원래는 소비자잉여가 어떤 게 소비자잉여? A, B다, 그죠? A, B, C다, 그죠? 생산자잉여는 D, 맞습니까? 요게 원래 가격대니까, 요게 원래 집어넣은 금액이, 그지? 그죠? A, B, C, D, F 딱 나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걸 딱 잘라고 이렇게 800원 잘라서 가면 이렇게 그래야 된다, 그지? 요렇게 그래야 돼. 요게 기준이야. 800원이 기준이야. 이거는 없죠, 그죠? 이건 사라지겠지, 그지? 아까 했잖아. 거래가 없으니까 줄인다, 이게 없어져. 자, 소비자잉이 얼마입니까? 소비자잉이야. A, B, D자, 그지? 생산자는 F는 그죠? 그럼 여기 C는 여기 C하고 E, 그지? 어떻게 되고? 이걸 우리가 그 유명한 후생 손실이라고. 후생 손실이란 말은 거래가 위축됨으로써 원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 안 했더라면 거래가 10개쯤 있을 텐데 거래가 8개로 줄어들어서 그만큼 이 왜곡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즉 정부가 괜히 끼어들어 가지고 경제를 뒤죽박죽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뭔가 비효율이 발생해요. 이게 후생 손실 뭐 C 플러스 이거든. 자, 꼭 기억해야 돼. 이런 것들 다 꼭 기억해야 돼. 다시 복귀합니다. 그지?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은 소비자 ing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산자 ing력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그죠? DF에서 F만 남았으니까. 소비자 ing력, 후생 손실이 발생해서 소비자 ing력이 어떻게 됐을까? ABC에서 ABD로 바뀌었다, 그죠? 원래는 ABC인데 ABD로 바뀌었다. C가 날라가 버리고 B가 들어왔다, 그죠? 소비자 ing력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알 수 없다, 그죠?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습니까? C하고 D 면적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소비자 인기가 증가했을 수도 있고 감소했을 거는 그건 수치를 줘봐야 돼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왜 정부가 이런 정책을 폈습니까? 아까 이 라면 가격이 1,000이라 그죠? 라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지? 서민들이 라면 가격에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800원을 잘랐다, 그죠? 누구를 위해서요? 소비자를 위해서. 근데 소비자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은 소비자한테 뭔가 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남는 것은 우리가 뭐로 개념화 시켰습니까? 소비자 잉여란 말로 그 남는 것을 개념화 시켰어요.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잘 모릅니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개입하는 목표 자체가 사실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개입했는데 꼭 소비자가 보호되는 것만 아니더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다시 이야기되죠.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만약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공급과 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 1,000원이야. 야, 지금 1,000원에 거래하고 있어? 1,200원 위로는 절대 하지 말고 1,200원은 괜찮고 1,200원 아래도 괜찮아. 이렇게 가격 상한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개념적으로 당연히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해.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균형이 얼마일까? 요렇게 했더니 균형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죠. 이렇게 꺾였다, 그지? 요렇게 하면은 균형이 어떻게 될까? 그대로. 이거 변함이 없다, 그죠? 왜요? 아니, 지금 전 하고 있잖아. 그게 1,200원 위로는 절대 거래하지 말고 1,200원도 괜찮고 그 아래도 괜찮고 알았어. 오케이. 이득, 그지? 이걸 뭐라고? 이거를 실효성이 없다. 요거를 실효성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즘 문제를 우리 이렇게 내죠. 실효성이 있는, 실효성이 없는.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말 없이 문제가 주어지면 실효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냅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만약에 좀 변칙적으로 문제를 내고 싶으면 뭡니까? 이런 말 붙여요. 있는 점들 꼭 유심히 봐야 돼. 실효성이 있는 가격 상한제인지 실효성이 없는 가격 상한제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교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거기에 274페이지 양갈로 2번에 보세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이게 시장 균형 가격이야. 균형 가격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낮게 설정해야 뭐? 실효성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실효성이 있다. 그래서 밑에 좌측 그림 보시면 뭡니까? 실효성이 없대요. 왜요? 이 그림이잖아. 이 그림, 그죠?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니까 실효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단 말은 뭡니까? 현재의 균형 상태를, 균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 오른쪽 그림 뭡니까? 실효성 있다 나왔지, 그지? 타이틀에, 그지? 왜요? 낮게 설정했으니까. 밑에 취지 및 사례 보겠습니다. 누구를 보호할 목적이라고? 소비자 보호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 금리 규제입니다. 금리. 이자 제한. 우리나라 법에 여러분 이자 제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자를 뭐 터무니없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긴 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죠. 사채업자들이 여러분 법이 무서워서 사채를 많이 안 받지는 않죠. 사채업자들은 법을 지킵니다. 법을 지켜요. 사채업자들이 법을 참 잘 지켜요. 잘 지키면서 법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임대료 규제도 다 이러면 이게 임대료도 일종의 가격이지, 그지? 다 그리고 사례를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경제 효과 분석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지금 ABCD 다 보시. 여기서 눈에 뭘 딱 찍어야 됩니까? 요거 그 그림에서는 요걸 딱 찍어내야 돼요. 요거 찍어내고 C를 딱 이게 후생 손실이라는 걸 딱 감을 잡아야 돼. 이렇게 밑에다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요것도 기억해야 돼. 요거 요 삼각형 면적 계산, 후생 손실 면적 계산하는 거죠. 후생 손실 면적 계산 방법도 뭐가 똑같습니까? 삼각형 면적이다, 그지? 뭐가 밑변 곱하기 뭐 높이 곱하기 2분의 1. 자, 여기 수치를 집어넣게 계산해봐. 요게 1100이야. 1100이야. 요 후생 손실 면적 계산해 빨리. 계산해봐요. 후생 손실 면적 계산해봐. 자, 계산해볼 것 같이? 얼마입니까? 800에서 1100이니까 300 곱하기 높이 얼마? 2 곱하기 2분의 1, 300이네. 그죠? 어렵지 않죠? 자, 넘겨서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개념하기 문제. 자, 1번에 여러분 분양가 상한을 지금 분양가 상한이란 말입니까? 이게 상한 가격이라는 얘기죠. 상한 가격이야. 상한 가격을 1200만 원을 설정했어요. 여기가 아까 봤던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라, 그지? 그러면 기존의 균형 1100에 1900에 이 균형이 안 깨집니다. 오케이. 이번에 분양가 상한을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1100만 원 미만 설정,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낮게 설정해야 되겠어. 3번에 초과 최고 가격을 1000만 원을 설정하게 되면은 초과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2100에서 1700이니까 400이 발생하겠죠. 틀렸네. 200이 아니라 400이야. 오케이. 암시한 가격. 요거 하나 합시다. 요거 좀 잘 보세요. 요거 암시한 가격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부 정책이 협조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부에서 800원 이상 800원 위로 받지 말라 그러니까 800원을 거래할 거야. 거래량은 이렇게. 여기 아까 우리가 매출액이었죠. 그죠? 여기 매출액이야. 근데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이거 봤죠. 소비자들의 욕구의 크기는 요만큼일 때는 요거다, 그죠? 우리가 낼 수 있는 의욕 최대 금액이 이만큼이죠. 근데 요만큼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높아지지, 그지? 자, 보겠습니다. 만약에 10개라면은 소비자들은 1000원을 쏠 생각이 있어요. 근데 8개밖에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달라지지, 그지? 이만큼 쏠 생각이 있죠. 요거를 차단해. 이게 만약에 뭐 2,000원이라 그러면은 요게 소비자들이 8개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2,000원까지 쏠 생각이 있다는 걸 기업들이 자단합니다. 그러면 저게 암시장을 만든다, 그죠? 그래서 암시장에서 이만큼 최단 받아내려고 합니다. 요게 암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최고 가격대라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암시장에서는 최고 얼마까지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까? 1200원까지는 가능하다.